거대한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방금 전까지 침묵의 선역이자 소음 억제국의 상징이던 침묵의 탑이 붕괴한 현장이다. 경보음이 비상사태를 알리며 끊임없이 울려 퍼지지만 그 소음은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비명보다 작게 들린다. 화면은 자막과 굵은 전멸 신호로 가득 차 있다. 긴속 뉴스입니다. 30분 전 소음 억제국의 심장인 침묵의 탑이 대규모 폭발로 붕괴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수백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소음의 파급력은 이 터들의 집결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단계입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화면에 비친 그의 눈은 정해진 대본을 읽는 듯 답답하게 굳어있다. 카메라는 곧장 곧발의 중심점을 비추며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곰은 그림자를 화살표로 가리킨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 전직 그랜드 마스터이자 현재 진영 수배 중인 테러리스트 서문혁의 무장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위해 인류의 방패인 침묵의 탑을 파괴하고 우리 모두를 이토의 밥으로 던져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서문역의 사진이 크게 송출된다. 인류의 공적, 침묵을 파괴하는 자라는 적나라한 문구가 그의 얼굴을 덮는다. 거리의 대형 스크린을 보던 시민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서로를 의심하고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른다. 장면은 지하 깊숙한 곳, 저항군의 임시 기지로 전환된다. 습기와 녹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낡은 모니터들이 켜져 있다. 모니터 속에서 쏟아지는 앵커의 선동적인 목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 미친... 저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험담을 해. 서문영님이 그랜드 마스터였을 때 누구를 더 구했는데 이제 와서 테러리스트라니. 하지만 저 방송을 보고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어. 침묵의 탑이 무너진 이상 이제 사람들은 서문역을 원망하게 될 거야. 이건 어떻게 솟을 수가 없는 제안이야. 한쪽 구석에서 이안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을 감싸고 있는 공기마저 찢어질 듯한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높고 투명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지금은 날카로운 금속성을 띠고 가라앉아 있다. 완벽하네. 정말 지들끼리 꾸민 일인 줄은 모르겠지. 침묵의 탑을 붕괴시킨 건 그들이 쌓아올린 모순인데 뒤집어 씌우기엔 방송망이라는 게 참 좋다는 걸 알겠어. 이 목소리는... 서문혁, 다친 곳은 없어? 방송은 봤어? 완전히 쓰레기처럼 몰고 있던데. 서문혁은 대답 대신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서 자신을 성토하는 앵커와 그것을 믿고 공포에 떠는 시민들의 모습이 번갈아 비친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보게나 저 사람들의 눈을... 서문혁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든다. 그의 지시에 이안과 대원들은 묵묵히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눈이 어떻게 됐는데? 공포에 질려서 제정신이 아니잖아. 단순한 공포가 아니야.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동시에 깨닫기 시작했지. 침묵이라는 게 절대적인 안전이 아니라는 것을. 탑이 무너졌음에도 당장 이터가 습격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무의식에 의문을 던지고 있어. 서문혁의 말은 이론적이고 냉정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방송 화면 아래에 뜨는 실시간 댓글창이 있었다. 의외로 공포보다는 의구심을 표하는 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그렇나요? 그냥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난리를 치는 줄 알았는데.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지. 국가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사람들의 공포를 잠재우려 하지만 오히려 그 공포는 침묵이라는 거짓된 평온에 금을 내고 있어. 소음 억제국이 숨기고 싶어하는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 서문혁은 품에서 낡은 파동 분석기 같은 장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끝이 장치를 튕기자 미세하지만 기이한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이명 같은 소리였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소음이 단순히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엿보게 됐어. 우리는 지금부터 그 불안을 이용해야 해. 국가의 거짓 주파수를 차단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의 파동을 전송해야 한다. 아이... 하...
정보전? 말이 쉽지. 관영 방송국을 장악한 건 그들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냥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는 건 아니겠지? 소리를 지르는 건 그들이야. 소음은 폭력이지. 하지만 지위는 다르다. 소란스러운 파동 사이 아무도 듣지 못하는 틈을 타서 우리의 목소리를 심어주겠어. 내가 이 탑을 무너뜨린 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마이크를 쥐어주기 위해서였다. 덤벼라. 오늘 밤 우리는 그들이 자랑하는 완벽한 침묵의 주파수를 교란시킬 거야. 도시 전체가 잠든 그때 진짜 소리가 무엇인지 들려주도록. 서문역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방 아래 있던 모든 저항원들의 눈에 두려움 대신 날카로운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이안 또한 서문역을 바라보며 그의 낮은 목소리에 자신의 파장을 맞추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당신의 파트너로서 그 디스코던트를 내 목소리로 찢어버리도록 할게. 모니터 속 앵커는 여전히 서문역을 비난하며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하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세상을 지휘할 자가 침묵을 깨고 일어서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방송국 놈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떠는 걸 보고 즐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쌓아 올린 침묵의 탑이 우리 지휘관님 덕분에 무너졌다는 건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요. 하지만 대중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서문영님은 영원한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힐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보의 차단. 그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터가 아니라 진실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다. 서문역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그 안에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차가운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동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바람 소리처럼 낮고 울려서 듣는 이들의 심장 박동을 뜻하지 않게 늦추게 만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끊기 위해선 그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소음 억제국의 심장부, 모든 통신망이 집중되는 중앙 방송 타워를 장악한다. 우리가 직접 진실을 알릴 것이다. 중앙 방송 타워요? 거긴 침묵의 성역이라고 불리는데요. 외벽은 이터의 소리도 통과시키지 않는 특수 소재로 지어졌고 보안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빡빡하다고 들었어요. 무력으로 뚫으려면 군사대 하나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내부에는 소음 탐지기가 가동되면요. 1초 만에 모든 출입구가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소리 하나 내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건 불능하다고 봐야 해요. 대원들의 의구심이 섞인 시선이 서문역에게 꽂힌다. 하지만 서문역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악보를 연주하기 직전의 지휘자가 짓는 미소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공간의 공기를 마시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소리란 단순히 공기의 진동이 아니다. 모든 것은 소를 가지고 있다. 벽도, 전기도, 그리고 사람의 욕망조차도 내 귀에는 들리는군. 서문역의 머릿속에서 능력이 가동되었다. 세상은 그에게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주파수의 그물로 보였다. 특히 저 멀리 보이는 중앙 방송 타워에서 흘러나오는 전자기적 파동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 타워의 보안 시스템은 완벽해 보이지만 하나의 허점이 있어. 유지 보수용으로 설치된 냉각 배선. 그곳을 타고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가 60Hz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군. 60Hz.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가진 장비로는 그 주파수를 감지도 못할 거예요.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소음을 감지하지. 하지만 그 배선이 내는 특정한 허밍 소리만큼은 대경음으로 취급해 무시하고 있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 그들이 잠든 빈도를 타고 들어가는 것. 서문역은 테이블 위에 낡은 소음 생성기들을 던져 놓았다. 기계들이 탁자 위에서 쿵쿵거리며 굴러다녔다. 대원들은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그 장비들을 바라보았다. 이 소음 생성기들을 내가 조정하겠다. 너희는 각자의 위치에 가서 내가 알려주는 주파수에 맞춰 장치를 가동해. 40Hz의 중저음은 보안 카메라의 센서를 교란시키고 120Hz의 고주파는 냉각탑의 출입문 잠금 장치를 풀 것이다. 정말 될까요? 만약 주파수가 0, 1Hz도 어긋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포위당할 텐데요. 아니, 될 거예요. 서문혁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지금 그 타워의 맥을 짚고 있어요. 믿어봅시다. 이하는 서문역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그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검증한 이의 확신이 서려 있었다. 서문역은 이안의 시선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소음 생성기의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소나타.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완벽한 화음과 리듬으로 적의 심장을 먹게 하는 전술이다. 각자 맡은 파트가 있으니 절대 실수하지 마라. 서문역의 손이 정교하게 움직였다. 소음 생성기에서 처음엔 잡음만 흘러나왔으나 이내 매끄러운 특정 주파수로 정돈되었다. 처음의 울림이 은신처의 바닥을 타고 대원들의 몸으로 전이되었다. 대원 A, 너는 제일 발전실 측면 대관 구간으로 가라. 45Hz를 유지해. 대원 B, 너는 통신 케이블 접속 지점 100Hz에 불협화음을 퍼부어 탐지기를 마비시켜. 알겠습니다. 45Hz. 수행합니다. 제가 지금 나갑니다. 그리고 이안, 네, 말씀하세요. 서문역은 이안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진 투명한 소프라노와 금속성은 이 작전의 핵심 키가 될 것이었다. 그는 이안에게 작은 휴대용 증폭기를 건넸다. 네가 가장 어려운 구간을 뚫어야 해. 중앙 제어실의 메인 서버는 음성인식 잠금 장치로 되어 있지. 하지만 내가 외부에서 공명을 일으키면 그랄이 순간적으로 헐거워질 거야.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서 네 목소리를 꽂아 넣어. 제 목소리로 그 거대한 서버를 열라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 고주파가 그 껍데기 씹어먹어 버릴 테니까요. 이안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과 즐거움이 섞여 튀어나왔다. 마치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근류와도 같았다. 서문역은 그녀의 기백을 흡족스럽게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지대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가장 큰 소음에 맞서려 한다. 비록 우리는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내는 소리는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이 소란의 지휘는 내가 맡는다. 따라와라. 서문역의 손이 허공을 가른다. 마치 지휘봉이 오케스트라의 첫 소절을 알리듯 그의 손짓에 맞춰 저항군 대원들이 움직였다. 은신처 문이 열리고 밖의 소음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특정한 주파수의 파동이 밤공기를 갈라지며 퍼져나갔다. 보여줘요, 서문혁 씨. 당신의 지위가 이 세상의 규칙을 어떻게 바꾸는지. 서문역은 대답 대신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낮은 공명을 입 밖으로 흘렸다. 그 소리는 육체를 넘어 곧장 장악할 타워의 심장부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음업제국의 심장부, 중앙방송 타워의 지하 3층, 공조시설의 거대한 덕트 사이로 인디처 걷는 그림자들이 스며든다. 서문역이 이끄는 저항군 팀은 어둠을 밟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공기를 짓누르는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벽면은 검고 말랑한 특수 재질로 뒤덮여 있었고 발소리는 물론 숨소리조차 순식간에 흡수되어 허공으로 사라졌다. 마치 소리라는 개념 자체가 죽어버린 무덤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네, 대장님. 이상합니다. 간바대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방금 같은 곳을 3번 돈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미친. 나침반이 아예 말을 안 먹어요. 바늘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 서문역은 손을 들어 팀을 정지시켰다. 그의 시선은 천장과 바닥, 그리고 벽면을 타고 있는 기이한 파형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방음제가 아니었다. 외부의 모든 소음을 먹어치우고 내부의 반향을 왜곡시켜 공간 자체를 비틀어버리는 일종의 음향미호였다. 당황하지 마라. 이곳은 소리를 먹는 구조다. 너희가 내는 발자국 소리가 벽에 닿아 되돌아오지 않으니 내는 미치 감각을 잃은 것이다. 눈을 믿지 말고 내 지시에 따르도록. 문혁 씨, 느껴져요? 공기의 질이 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기압이. 이것은 단순한 미로가 아니에요. 함정이에요. 디안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섬뜩한 바람 소리가 들린 것은 아니었다. 아니, 바람 소리조차 없는 공간에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 생겼다.
저항군 대원의 어깨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그것은 소리조차 내지 않고 공기를 갈라 입맛을 다시는 포식자와도 같았다. 으아, 비명은 터지지 않았다. 대원의 입이 벌어지는 순간 검은 수족과도 같은 물체가 그의 얼굴을 덮었다. 소리가 공기중으로 퍼지기도 전에 잡아먹힌 것이다. 대원은 비명 없이 몸을 비틀며 쓰러졌고 주변의 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틀거렸다. 그림자가 하나씩 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몸은 온통 검은 액체로 뒤덮인 듯 빛을 흡수하고 있었고 손에는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는 특수 제작된 무음검을 들고 있었다. 침묵의 집행자, 소음 억제급이 비밀 암살 부대였다. 사람 살려. 저게 뭐야, 대장님? 침묵의 집행자. 놈들은 이터의 힘을 빌려 소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요. 놈들의 검에 닿으면 숨통이 끊어져도 소리조차 못 내요. 집행자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칼질 소리, 신음 소리, 심지어는 옷이 찢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해묵은 묵디와도 같은 사립전이었다. 저항군 대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공포진 매어 쓰러져 갔다. 서문혁은 침착하게 상황을 관측했다. 시각적으로는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놈들은 소리를 먹고 빗마저 삼키는 테마, 슈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을 감아라. 소란스러운 심장 소리를 꺼두어라. 서문혁의 낮고 건조한 명령이 뇌수를 때리듯 울려 퍼졌다. 그것은 듣는 이의 영혼을 강제로 진정시키는 강렬한 울림이었다. 당황하던 대원들은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에 따라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지. 놈들이 소리를 먹는 순간 놈들의 몸 안에는 그 소리의 파동이 고여있다. 들어라. 너희 폐부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호흡의 리듬을. 서문혁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과거 최후의 결전에서 죽기 직전 깨달은 진실. 이터와 소음은 파동의 지배를 받는다. 그는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주변의 절대적인 침묵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의 틈새를 흐르는 미세한 진동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그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렸다. 벽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듯했던 소음들이 실은 놈들의 슈트를 타고 흐르며 기묘한 저주파수를 형성하고 있었다. 얀, 3시 방향, 거리 2m. 고주파 공명, 준비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겠어요. 지금이야. 써라. 리안이 순간적으로 고막을 찢을 듯한 고주파의 소리를 내뿜었다. 소프라노의 창날이 허공을 갈랐다. 하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3시 방향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검은 기운이 거치며 집행자 한 명이 튕겨져 나갔다. 소음 생성기에 충격받아 직접 적을 강타한 것이다. 이럴 수가. 소리가 없는 곳에서 우리를 찾아내다니. 그대가 누구냐? 침묵은 너희들의 방패가 아니라 너희를 가둔 감옥일 뿐이다. 소음 생성기 전원 출력 최대로 이 미로 자체를 울려주겠다. 서문혁의 지시와 함께 저항군 대원들이 소음 생성기의 핸들을 비틀었다. 너울거리는 소음이 미로의 벽을 때리기 시작했다. 서문혁은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공중의 파동을 튕기며 지휘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지휘봉을 쥐고 오케스트라를 이끌리듯 생성기에서 나오는 불규칙한 소음을 하나의 강력한 음파로 정련해냈다. 소리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종하여 벽에 흡수되기 전에 적들의 명중점으로 모아주는 것이었다. 왼쪽 40도, 오른쪽 전이사격. 놈들의 위치는 내에 들어와 있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서문혁의 호흡에 맞춰 소음의 파편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보이지 않던 침묵의 집행자들이 소리에 맞아 튕겨져 나가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소리를 먹는 자들이 오히려 소리의 공세에 압도당하는 역설적인 상황. 서문혁은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쓰러지는 적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산이 적중했음을 확인했다. 믿을 수 없어. 보이지도 않는 놈들을 명중시키다니. 문혁 씨, 당신은 도대체 소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진실을 전해준다. 이안, 놈들의 후방이 열렸다. 길을 내도록.
마지막 집행자가 쓰러지자 미로를 이루던 기이한 침묵이 깨졌다. 서문혁은 앞으로 나아가며 총구를 겨누었다. 방송타워의 핵심 구역으로 향하는 문이 그들 앞에 열려 있었다. 하지만 서문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도망치는 집행자들의 파dom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살았나요? 대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안심해선 안 된다. 이곳의 침묵은 놈들의 수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위 최상층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기괴한 소리가 잠들어 있다. 각오해라. 진짜 지인은 이제부터다. 서문혁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그의 뒤로 이안과 남은 대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그를 따랐다. 소리의 지휘자 서문혁이 이끄는 그들은 침묵의 미로를 뚫고 진실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방송타워의 어둠 속에서는 그들의 파dom을 탐지하는 또 다른 눈이 번뜩이고 있었다. 어둠에 잠긴 복도의 끝, 육중한 강철문이 저들의 마지막 관문처럼 서 있다. 그러나 그 문 앞을 막아선 것은 물리적 장벽이 아니었다. 공기 중의 진동이 비틀리고 귓가에 들리는 아주 미세한 소음들이 서로를 죽이며 기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침묵의 집행자의 대장이 서 있었다. 불필요한 소음이 굉장하군. 침묵의 탑을 무너뜨리고까지 이곳까지 침입하다니. 너희들의 목소리가 그리도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건가? 대장의 손에는 기이한 형태의 악기가 들려 있었다. 마치 여러 개의 뼈를 연결해 만든 듯한, 그런데도 묘하게 세련된 곡선을 그리는 관악기. 그가 입술을 대기만 해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다. 저게 인간의 목소리를 먹이로 삼는 이터의 울음소리를 담은 그릇인가? 역겨워. 목구멍을 찢어버리고 싶네. 기안, 물러서라. 저기서 나오는 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우리의 을 방해하기 위해 설계된 간섭하다. 만역의 경고와 동시에 대장은 악기를 입에 물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불어넣은 숨이 악기를 통과하며 나온 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육체적인 고통 그 자체였다. 보이지 않는 충격파가 복도를 휩쓸었다.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 소리가 아니었다. 차라리 침묵을 강요하는 머릿속의 생각을 얼려버리는 절대적인 무의 소리. 저항군 대원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으며 귀를 감싸지었다. 머리가...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안 들려. 들리니? 이 아름다운 침묵의 선율을. 너희 같은 하등한 생물들이 내뱉는 불순한 파동은 이 고귀한 이터의 주파수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뿐이지. 대장의 연주가 빨라졌다. 날카롭게 파고드는 고주파의 칼날들이 서문역을 시도하고 있던 영역을 집요하게 찢어발겼다. 서문역은 미간을 찌푸리며 중심을 잡으려 했었다. 그의 시야가 잠시 흔들렸다. 파장이 반전되고 있어. 인간의 목소리 대역을 여기상으로 쏘아 아예 상쇄시키려는 목적이군.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이타의 공포 주파수로 채워넣고 있다. 서문이여, 괜찮아. 공명이 불안정해 보여. 당장 내가 튕겨낼게. 하지마. 네가 지금 소리를 내면 그걸 먹기로 더 강력한 공격이 돌아올 거야. 나를 믿고 내 호흡에만 귀를 기울여. 자신의 심박수를 낮췄다. 주변의 혼란스러운 소음들을 차단하고 오직 대장의 악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핵심 주파수만을 집요하게 캐내려 했다. 거대한 소나타 속에서 오보의 소리처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디소넌스를 찾는 것이었다. 이 연주는 꽤 섬세하군. 하지만 악기가 주인을 지배하고 있어. 너는 이 소리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에게 끌려다니고 있어. 건방진 놈. 네가 무슨 소리를 이해한다고 감히? 죽어라. 영원한 침묵 속으로. 대장이 악기에 전력을 다해 불어넣었다. 그러자 복도의 그림자들에서부터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작은 이터들이 형체를 드러냈다. 그들은 서문역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찾았다. 440헤르츠, 1옥타브 아래의 위상 반전 지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명령 주파수 8, 5kHz군. 서문역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악기의 소리만큼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천둥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대장이 내뿜는 소음의 틈새로 자신의 을 침투시켰다. 완주 시작한다. 서문역의 목소리와 대장의 악기 소리가 충돌했다.
불화음이 화음으로 뒤집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대장의 악기에서 뿜어져 나오던 이 터들을 조종하던 신호가 서문역의 목소리에 의해 해킹당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연주가, 내 소리가 가라앉아라. 내 말을 들어. 대장의 명령이 통하지 않았다. 서문여건을 통해 대장의 악기가 내는 주파수를 분석하고 그보다 미세하게 높은 주파수로 중첩시켜 이 터들의 인식 지배권을 뺏어냈다. 이 터들은 멈칫하더니 이내 그들의 본래 주인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네가 불어넣은 소리의 주인은 이제 나다. 이 불협화음의 연주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 저것들을 그렇게 간단히 돌려버려? 대단해. 아니, 무서워라. 서문역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 터들은 일제히 대장을 향해 몰려들었다. 대장은 공포에 질려 악기를 내던지고 뒷걸음질 쳤지만 소리의 미로 속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다. 아니, 날 먹지 마.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이 터들의 비명과 대장의 비명이 뒤섞여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참혹하면서도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주는 광경이었다. 서문역은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뚫고 지나가며 육중한 통제실 문 앞에 섰다. 이안, 보안장치를 해제, 이제 진실을 알릴 차례다. 그놈의 소음은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소리를 들려줄 시간이야. 이안이 조작장치에 손을 댔다. 삐리릭참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통제실의 잠금장치가 풀렸다. 문이 열리며 안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모니터들의 불빛이 서문역의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통제실의 가마 유리문이 거칠게 비켜선다. 밖에서는 아직 침묵의 집행자와의 전투 여진이 쿵쿵거리며 울려 퍼지고 있지만 통제실 안은 기묘할 정도로 정지되어 있다. 수많은 모니터가 쉴 새 없이 흘려보내는 뉴스 속보, 경보음, 그리고 고시 곳곳을 감시하는 CGV 화면들. 서문역은 그 거대한 데이터의 파도 앞에 선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심장부인 마이크 컨트롤러를 향해 있다. 보안 해킹이 완료됐어요. 지금부터 전 세계 모든 주파수가 이곳으로 연결됩니다. 슈퍼바이저 시스템이 우리를 감지하고 강제 차단을 시도할 텐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대장님. 차단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다. 이안, 내 목소리가 진폭되는 순간 네가 가진 소음 생성기를 최대 출력으로 틀어줘. 우리가 만들어낼 공룡이 그들의 방화벽을 부숴야 한다. 알겠어요. 목숨 걸고 보게 해드리죠. 제 목소리가 당신의 지휘봉이 되어줄 테니까. 서문역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손이 떨리는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다. 온몸의 세포가 기억해내는 10년 전 최후의 날에 느꼈던 분노와 그 이전의 삶을 관통하던 애 느낌이다. 그는 심호흡을 한다. 입을 열기 전 공기 중의 진동을 읽는다. 대리. 모니터 화면이 일제히 깜빡이다가 소음 억제국의 엠블럼이 사라진다. 그리고 검은 화면 위로 서문역의 고요한 얼굴이 비친다. 온 세계의 시선이 그에게 쏠린다. 침묵의 성벽 안, 공포에 질린 수많은 시민들이 TV를 통해 숨을 죽인다. 아무런 말도 없이 전달되는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소음 억제국이 강요하던 공포의 침묵이 아니다.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 바다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것과 같은 묵직한 압박감. 전 세계의 스피커에서 극도로 낮은 대역의 주파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이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역의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의 능력이 방송 신호를 타고 세계 각지의 스피커, 나아가 사람들의 두개골 안을 직접 울린다. 듣는 이들의 심장 박동이 서서히 그의 리듬에 동조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소음이 죄악이며 침묵만이 살길이라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십시오. 여러분을 지켜주겠다는 침묵의 탑이 무너졌을 때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송출을 끊어라. 저 미친놈이 전파를 해킹하고 있어. 재밍을 쏴! 통제실 모니터 꼬리표에 수많은 경고창이 뜬다. 소음 억제국 본부에서 강제로 전파를 교란하려는 시도가 들어온다. 화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서문역의 목소리에 잡음이 섞인다. 이안이 소리를 지른다. 대장님, 신호세기가 30%까지 떨어졌어요. 곧 연결이 끊길 거예요. 이안, 지금은 놀라지 말고 호흡을 맞춰. 내 주파수를 기받침해줘.
서문혁은 눈을 감고 공간의 파장을 읽는다. 소음 억제국이 쏘아대는 전파교라는 것은 파도와 같다. 하지만 파도는 거칠수록 그 틈이 명확하다. 그는 그 파도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아주 날카롭고 높은 음색을 필요로 한다. 이안이 그것을 안다. 디안은 자신의 소음 생성기를 조작한다.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소프라노의 전음이 서문역의 저음과 만난다. 하지만 그것은 불협화음이 아닌 서로를 감화하는 기묘한 화음이 된다. 두 파동이 합쳐지자 교란 신호가 강제로 억누린다. 화면이 다시 선명해진다. 듣고 계십니까? 방금 여러분이 들은 소음, 그것은 제가 만든 방해 전파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숨겨온 소리입니다. 서문역은 휴대용 오디오 장치에서 침묵의 탑 핵심부에서 채취해온 데이터를 재생한다. 삐타고 스치는 전장, 그리고 이어지는 기이한 울음소리. 그것은 괴물 이터가 낼 법한 포효가 아니었다. 이것은 괴물의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소음 억제국은 이터들이 소음을 먹는 괴물이라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터들은 소리를 먹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주파수의 반응에 움직이는 생체 무기인 것입니다. 서문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그의 말 한마디, 수백만 년의 가정을 뒤흔든다. 사람들은 TV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의심과 공포, 그리고 기묘한 희열이 뒤섞인 감정이 도시 전체를 휩쓴다. 저게 사실이란 말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껏 지키던 침묵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놈들이 괴물을 부르고 있었던 거야. 우리의 희생을 위해서. 거리의 공기를 타고 분노가 감돈다. 통주실 안의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진다. 방송국 건물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리고 문 밖으로 중무장한 군대가 진입한다는 발소리가 들려온다. 이안이 땀을 뻘뻘 흘리며 콘솔을 조작한다. 대장님, 1층에서 특수부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층별로 봉쇄됐어요. 이곳은 고립됐습니다. 최소한 5분. 아니, 3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3분이면 정거네. 세상을 뒤집기엔 너무나 긴 시간이지. 서문혁은 마이크에 다시 입을 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톤으로 말한다. 그것은 지휘관이 전장의 병사들을 독려하는 듯한 어딘가 뜨거운 울림이 서려있는 목소리였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터를 조종하는 것은 오직 주파수를 제어하는 자, 즉 지휘자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지휘봉을 쥐어주려 합니다. 모녀은 테이블 위에 있던 이터의 소리 샘플 파일을 전 세계로 공유한다. 동시에 그 주파수를 역이용해 이터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반전 파동 코드를 송출하기 시작한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소리 내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는 죄가 아니라 괴물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진실의 주파수입니다. 이것이 오리에입니다. 통제실 입구의 문이 폭발과 함께 부서진다. 화염과 함께 검은 제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총구가 서문혁과 이안을 겨눈다. 쏘들아, 방송을 즉시 중단해라. 하지만 서문혁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마이크를 향해 최후의 힘을 다해 외친다. 총성이 울리는 와중에도 그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세계의 끝까지 닿는다. 총알이 서문혁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자 피가 튀지만 그는 미소조차 짓는다. 저는 종말의 지휘자 서문혁입니다. 침묵의 성벽을 부수고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소리가 되어 함께 울리십시오.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문혁의 외침과 동시에 이터의 주파수 데이터가 수백만 개의 개인용 단말기로 다운로드된다. 도시 곳곳에서 더 이상 침묵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외침이었고 이어서 함선이 되었으며 마침내 진도 많은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방송 속 서문혁의 모습은 화면이 꺼지기 직전까지 마치 교향곡을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우뚝 서 있었다. 통제실의 모니터가 모두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지만 그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된 채 가라앉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서문혁의 거친 숨소리와 이안의 헐떡임, 그리고 부상당한 전군 대원들의 신음소리만이 들린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바깥 세상에서 시작된 거대한 소란과 공명의 파장이다. 들려요. 대장님,
밖에서 사람들이 외고 있어요. 그냥 비명이 아니에요. 진짜 소리를 내고 있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전 세기를 울렸어요. 에이, 이건 서곡에 불과해, 얀. 진짜 연주는 이제부터야.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정해졌다.